이번에는 그 기초 공정 중에서 뒤에 부분을 계속 나가려다 보니 너무나 많은 공정들이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그 좀 더 이렇게 그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말이 좀 이상하네요.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보충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에서 이제 한번 봐서 이해를 좀 돕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초 공정에서 이제 그 단위 조작이라는 얘기 나왔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기초 공정 중에 이제 그 중요한 공정들을 뽑았어요. 뽑아갖고 이제 여러분한테 강의를 했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선별 및 정선 발음이 꼬이네요. 선별 및 정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구별해내는 거죠.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느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가령 이제 큰 거, 작은 거, 큰 거, 세모난 거, 네모난 거, 동그란 거, 뭐 길쭉한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선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뽑아낸 것을 버리기 위해서 뽑아낼 수도 있고요. 내가 이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뽑아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도 선별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색깔을 따라서 어떤 것은 파란색, 어떤 것은 뭐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이 아니라 이제 색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크기가 큰 것, 작은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뽑아내는 방법, 그 선별 및 정선의 방법에 무게에 의해서 뽑아내는 방법, 크기에 의해서 뽑아내는 것, 모양에 따라서 뽑아내는 것, 광학에 의해서 뽑아내는 것인데 이거 광학은 색깔에 따라서 색깔 선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무게 같은 것은 저울을 사용하면 될 것이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채를 사용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시브를 사용하면 되는데 시브에 있어서 메시라는 그러한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메시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고운 입자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모양에 따라서 선별하는 것은 광학에 따라서 선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위에서 그 카메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뽑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중간에 강의 평가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보니까 배우지 않은 것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참 제가 곤란한 이유가 자 봅시다. 식품 원료를 선별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육류, 생선, 일부 과일류와 채소류, 달걀 등을 분리하는 데 이용하는 선별 방법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텍스트가 말이죠. 텍스트가 제 슬라이드 안에 있느냐? 슬라이드 안에는 없어요. 예, 슬라이드 안에. 그러니까 슬라이드 안에 없으니까 이러한 그런 문제가 슬라이드 안에 없으니까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러한 이유로서 배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전혀 진짜 뭐 그 안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이 문제에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지금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국어, 영어, 하여튼 이 안에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잘 눈여겨 보신다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합해서 답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슬라이드에는 저울로 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무게에 따라서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원료를 선별하는 광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육류, 생선, 일부 과일류와 채소류 이런 달걀들을 분리하는 데 이용하는 선별 그러면은 이것을 다른 거 생각해 봅시다. 크기 가능할 것 같죠? 사과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이 크기와 무게는 서로 간의 비례의 관계에 있지만 크기와 무게는 엄연히 서로 다른 단어죠. 예. 모양, 길쭉한 거, 네모난 거 이런 것이 사과, 배 전부 다 동그랗잖아요.
어?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절한 선별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무게로 선별하는 방법이죠. 무게. 자, 그다음에 그러면 단팥죽을 제조하기 위해서 팥을 구입했습니다. 완두콩과 대두가 섞여 있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팥을 골라내려고 합니다. 완두콩과 대두와 팥이 이제 섞여져 있습니다. 팥을 갖다 고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선별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분명히 크기는 비슷해. 크기도 비슷하고 무게도 분명히 비슷할 거예요. 그죠? 모양도 비슷해. 그럼 뭐예요? 자, 팥의 색깔은 빨간색이죠. 완두콩 녹색이죠. 대두 노란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색깔 선별. 색깔로 선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슬라이드에 단팥죽을 제조하기 위해서 팥을 구입했다. 팥과 완두콩과 대두가 있을 경우에는 색깔 선별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슬라이드 안에 여러분한테 교환으로 그런 것이 제공이 됐나요? 제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기다 접목을 시켜서 그 다음에 유출을 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공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를 잘 읽고 유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론을 하신 다음에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문제가 전혀 배우지 않은 문제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실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색채 선별기로서 선별이 적합하지 않은 식품들은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색깔이 없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크기로서 선별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수송 부분입니다. 분립체 수송은 기계식 수송기와 공기식 수송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승강식 운반기 수평 우송에 적합한 승강식이 뭐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삽으로 떠갖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휙 하고 저희가 던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승강식 운반기 수평 운송은 이렇게 해서 컨베이어가 이렇게 무엇을 싣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체인 컨베이어, 스크루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수평 수송은 체인 아니면 스크루 아니면 벨트 컨베이어 이런 것들이 수평 수송에 적합하고요. 승강식 운반기는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에 적합하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모든 교과서가 승강식 운반기라고 해서 이것이 마치 스탠다드처럼 사용되지는 어구가 아니에요. 버킷 컨베이어가 같은 말이에요. 버킷이 뭐예요? 바켓스잖아요. 바켓스. 이렇게 통. 여기에 보면 이게 통이잖아요. 통. 그래서 승강식 운반기가 버킷 컨베이어하고 같이 쓰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 보기 안에 있다. 그래서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버킷이 뭔가? 버킷이 통이지. 통으로 이렇게 싣고서 운반하는 거 그러면은 이것은 승강식 운반기구나. 이렇게 유추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 있는 단어가 여러분 외우는 것이 뭐는 뭐다. A는 B다라고 여러분한테 가르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A는 B다라고 하는 것이 이 A가 A-나 A2-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어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어를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추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송에는 여하튼 이렇게 분립체, 가로로 된 수송이 있고 액체로 된 것을 수송할 수가 있는데 액체는 무조건 파이프라인으로 그냥 수송하면 됩니다. 자, 그럼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는 것은 또 분립체는 없느냐? 이것도 있어요. 진공흡입식, 저압흡입식, 고압압선식. 이건 뭐예요? 공기로 그냥 빨아들여 갖고 공기로 빨아들여서 공기로 펌프로 빨아들여 갖고 얘를 갖다 다른 데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파이프가 가다가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얘네들 쾅쾅쾅쾅 이게 부딪힐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들은 작은 입자에 돼요. 작은 입자.
큰 입자 하게 되면 얘들은 파이프의 벽에 마찰되어지면 긁혀질 수가 있죠. 또 하나 파이프에서 이송되어지고 있는 액체가 아닌 것들, 작은 입자, 공기로 해서 수송되어지는 것들.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 이 입자들이 파이프에 이렇게 달라붙으면 안 돼요. 어때요? 달라붙기 시작하면 계속 얘들 달라붙어 갖고 막아버리죠. 이게 파이프를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달라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함부로 했다가는 습기가 차갖고 파이프가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 같은 거, 녹는 거, 아니면 이렇게 습도에 약한 거, 이런 것들은 공기시 수송기로 하게 되면은 안 되죠. 그다음에 밀가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주 바짝 말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나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볏짚이래. 나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괜찮겠죠. 아니면은 도정하고서 남아 있는 그런 그 껍데기 같은 것도 공기시 수송기로 빨아들이는 것이 낫겠죠. 그다음에 세척 부분입니다. 세척 혹은 세정,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품 원료에서 협전물을 분리하거나 가공식품의 용기 또는 제품 중에서 함유되어 있는 미생물 같이 여하튼 바깥에 묻어 있는 그런 물질들을 제거하는 조작인데요. 여기에는 크게 건식 세척하고 습식 세척이 있어요. 건식 세척은 물이 없는 것을 건식이라고 그러고, 습식은 물을 이용을 해서 세척을 하는 것이죠. 가령 이제 그 브러쉬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바깥을 갖다 문질러 갖고 닦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건식 세척이겠죠. 근데 거기다가 뭐 분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물에 담근다든가, 아니면 통통통통 거리면서 실린더 위를 갖다가 이렇게 통통통통 거리면서 움직이게 한다든가, 이게 동영상으로 봤죠. 그러면서 물을 뿌리면 그 습식입니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죠. 그럼 다음 중 건식 세척 방법은,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여러분 당근 세척, 당근 세척 배우지 않았는데? 아니요, 딱 보면 당근 세척은 물에다 담근다 뜻이잖아요. 담근다는 거. 그죠? 분무 세척, 물을 뿌린다는 얘기죠. 부유 세척이 뭐예요? 부유. 띄운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동동동동 이렇게 떠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부유 세척. 채 분리는 뭐예요? 이렇게 채 위에서 그냥 하는 것이, 얘 여기다 물 뿌리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음 건식 세척에는 뭐뭐뭐뭐 있다. 뭐 습식 세척에는 뭐뭐뭐 있다. 그러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보기를 보면서 잘 유추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습식 세척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담근 세척, 분무 세척, 초음파 세척, 자석 불리기. 자석 불리기가 뭐예요? 이거 고춧가루 같은 거예요. 고춧가루. 초음파 세척기는 물이 있어야지만 초음파를 진동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음파에 대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어야지 얘가 파동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떠한 물체를 떼를 벗겨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죠. 진동 매체가 있어줘야죠. 그러니까 뭐 습식 세척에서는 뭐뭐뭐뭐가 있다, 건식 세척에서는 뭐뭐뭐뭐가 있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보면서 그 단어를 잘 들여다 보면은 이것이 다 힌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쇄입니다. 조직의 파괴, 뭐 여기에서는 분쇄의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 조직의 파괴를 통해서 뭐 추출과 분리가 용이하게 한다, 이용 가치를 상승시킨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질 이동을 촉진시켜 준다, 그 다음에 혼합과 조합을 시켜준다,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무엇을 분쇄한다는 것은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분해를 하니까, 만약에 큰 물질에서 그냥 추출하는 것보다도 작은 물질에서 추출하면 그만큼 유용한 성분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큰 물질을 그대로 먹는 것보다 작은 물질로 만들어 갖고 분말로 해서 어떤 것하고 섞이게 돼서 완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용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만들면 추출이 용이해진 이유가 열 전달이 잘 되고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 이동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온 가치를 상승한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커피 분말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전부 다 똑같은 그런 크기로 분말이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제품을 균일화 시켜준다는 그런 목적. 사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추론만 하면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요. 분쇄에서 그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이 해머밀, 볼밀, 디스크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이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또 다른 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롤러밀, 펄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해머밀은 여러분한테 말씀 다 드렸고요. 충격력이죠. 충격력. 탕탕탕탕 붙이는 거.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다고요? 물질이 좀 큰 거를 갖다가 대충 부수는 거예요. 대충 부시는 거. 대충 부셔버리는 거. 주로 견고한 결정체, 섬유질, 채소를 공유. 고단데 이 입자 크기를 균일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큰 것을 그냥 땅땅땅땅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볼밀, 디스크밀 이런 것이 있는데 디스크밀은 두 개의 원판 디스크 안에서 원료를 넣어주게 되면 아주 미세한 입자로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롤러밀과 펄퍼 같은 경우도 분쇄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 롤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다란 물질들이 들어가서 롤에서 이렇게 깎아서 얘들을 갖다가 잘 마세를 해서 다음 롤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펄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토마토 제조 공정에서 피니셔 배웠죠. 피니셔가 일종의 펄퍼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료 토마토를 집어넣게 되면 이 안에서 갈아지면서 여기서 즙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쇄가 아니라 마치 그 펄퍼라고 하는 하나의 뭐 공정처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큰 물질에서 작은 물질하니까 이것도 분쇄라고 우기면 분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분쇄에는 어떠한 기기가 있고 어떠한 기기가 있고 어떠한 기기가 있고 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픽스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정을 만일 분쇄에 사용한다고 하면 분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 이 외에도 또 콜로이드 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콜로이드. 이 콜로이드 밀이라고 하는 것은 콜로이드가 뭐예요?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런 입자가 매우 작게 분산되어 갖고 그 안에서 평형을 이루는 만큼 분산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콜로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콜로이드 밀이 사실은 굉장히 아주 미세한 입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주로 이제 그 용량이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량이 작은 그런 용량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얘들이 이와 같이 작동을 합니다. 여기에 날이라든지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콜로이드 밀을 사용하게 되면 주로 이제 연구실, 실험실에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굉장히 초밀입자로 분산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쇄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이제 좀 더 보충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혼합 및 유화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단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서로 구별을 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교반, 뭐 혼합 그러면 영어로 믹스, 교반 그러면 이것은 호모게나이즈 아니면 브랜딩. 호모게나이즈는 균질화라고 우린 배웠죠. 근데 호모게나이저라고 하면은 일단 아주 센 교반기라고도 또 불려집니다. 호모게나이즈나 브랜드. 반죽, 이거 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죽. 유화는 에멀시파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지 마실게. 유화된다 그러면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개의 물질을 갖다 섞이는 거잖아요. 섞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꼭 유화제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화제가 꼭 없어도 그냥 없어도 물리적으로 강하게 쪼개버려 갖고 아주 그냥 쪼개버려서 쪼개만큼 쪼개갖고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물리적으로도 그냥 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물리적으로 유화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실은 버터 같은 거예요. 버터에는 유화제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쵸? 이게 우유에서 크림을 분리해서 크림과 물이 아직도 섞여져 있는데 거기서 갖다 땅땅땅땅 계속 쳐대면서 이것을 갖다 상변화를 일으키죠. 네. 자, 그 다음에 혼합 부분입니다. 이 텀블러 혼합기, 스크루 혼합기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이 텀블러 혼합기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다 픽스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불려요. 이 수평 실린더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다 보면은 이것은 이게 수평 실린더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드럼 믹서기라고도 불려요. 그렇기 때문에 드럼 믹서기 듣보잡이지만 드럼 생각하시면서 아 믹서기인데 드럼 같이 생겨져 있는 믹서기다. 아 그러면 얘가 모양이 얘랑 비슷하겠구나. 아 그럼 텀블러 혼합기의 하나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스크루 혼합기입니다. 이게 직선형으로 되어 갖고 수직으로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면서 얘들 혼합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팬 믹서라고 합니다. 팬 믹서. 위에서 날 같은 것이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면서 교반을 하는 거죠. 예, 팬 믹서 주로 액체의 그런 유동성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팬 믹서를 사용하는 것이 낫겠죠. 자, 드럼 믹서 같은 것은 고체 같은 것들 고체하고 고체를 갖다 섞을 때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주십시오. 네, 여과입니다. 여과.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조금 더 부가 설명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여과의 원리는 이와 같이 어떤 부유물이 있으면 이렇게 이것을 갖다 걸러서 나오고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원치 않은 물질들이 위에 이렇게 남게 되거나 아니면 원하는 물질들을 위에 남게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슬러리라고 얘기를 했었고 필트레이터 그다음에 필트 케이크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케이크 필터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클래리파잉 이것은 정화. 그러니까 보통 여과지 같은 경우에는 여과지 같은 것들은 거름종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얘들 갖다 거름종이 위에다 올려놓고 위에다 뿌려서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면 요거 갖다 모으죠. 이것은 무슨 힘에 의해서 얘들을 뽑아내는 거죠? 이게 중력입니다. 중력. 그냥 얹혀놓고서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구멍이 점점 얇아지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놔도 얘들이 너무나 여기 사이즈가 작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이즈가 너무 작게 되면 얘들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구멍이 작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을 걸어줘야 돼. 압력을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쌓여져 있는 거름종이 위에다가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압력을 확 걸어주게 되면 밑에서 쭉쭉쭉쭉 하면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거 갖다가 필터 프레스라고 얘기해요. 필터 프레스. 그러니까 한해여가나 아니면 뭐 삼투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의 힘을 걸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중력을 걸어주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실험실 안에서도 이게 가능한데요. 그래서 공기를 이렇게 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을 걸어주게 되면 여기 압력이 이쪽이 낮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해서 압력이 걸리게 되고 위에서
그 여과를 시켜주게 됩니다. 강제로. 여하튼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막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되면 중력의 힘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압력을 걸어주게 되는데요. 이 투석을 제외하고 정밀여과, 한해여과, 역삼투 이런 것은 식품이나 의약품에 많이 사용이 되어져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오늘은 그것을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정밀여과, 한해여과, 역삼투가 있는데요. 막의 크기는 어느 게 더 크냐? 이렇게 더 커요. 정밀이 제일 커요. 자, 이것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기도 하냐면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그렇게 얘기해요.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정밀여과는 다른 말로도 미세여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불려져요. 한외여과는 울트라 필트레이션이에요. 울트라 필트레이션. 네. 자, 역삼투는 오스모틱 필트레이션. 자, 크기는 정밀여가 크고 그 다음에 한해여가 역삼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생물을 갖다 그냥 여기는 이스트는 잡아낼 수 있어. 자, 이것은 박테리아는 잡아낼 수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스트가 박테리아보다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맥주. 여기 생주, 여기에도 맥주가 될 수가 있는데 왜 생주는 여기고 맥주는 여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스트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정밀여과, 마이크로 필트레이션은 이스트 잡아내고 그 다음에 한해여과에서는 박테리아 잡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역삼투에서는 물만 빼내는 거예요. 물만.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이와 같이 어떠한 물질들이 많이 섞여져 있어.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뽑아져 나가고 얘네들이 커다란 것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마이크로 필트레이션이에요. 얘네들은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0.1에서부터 10 마이크로미터 정도예요. 이것도 사실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머리카락이 70 마이크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도 작긴 한데 여하튼 이 안에 박테리아는 다 통과할 수 있어요. 뭐는 통과 못한다? 이스트는 통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되어진다? 맥주. 맥주의 주요한 효모가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제잖아요.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제. 기억나시죠? 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제, 사카로마이스 칼스베르겐시스 상면 발효 효모, 하면 발효 효모 기억나시죠? 네. 여하튼 둘 다 이스트입니다. 이스트는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를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지아라든지 사카로마이스 칼스베르겐시스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유통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 얘들 계속 발효한단 말이죠. 그러면 병이 뻥 하고 터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걸러내는 거죠. 발효를 못하게. 어느 것이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미세여과. 자, 그 다음에 한해여과를 봅시다. 한해여과는 이와 같이 구불구불 되어 있어. 그리고 가다가 얘들이 여기에 흡착돼 버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들이 여과가 끝나면 어떻게 돼? 자, 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입자만 남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주로 얘네들은 얼마나 크기냐면 여기 크기가 훨씬 작아서요. 1나노미터 에서 0.1 마이크로미터까지 굉장히 작은 그런 구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단백질, 고분자 분리, 이와 같이 좀 고가의 어떤 물질을 분리를 하거나 그럴 때 이런 한해여과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다 단백질, 당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다 흘러나오고 여기에 뭐가 남는다? 박테리아가 여기 잡힌다는 얘기예요. 박테리아는 못 간다 이거지. 박테리아는 여기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살균 효과가 있네. 그죠? 균을 다 잡아내니까.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난다. 자, 그 다음에 역삼투.
역삼투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여기서 프레스를 갖다 확 줘야 돼요. 그렇게 돼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 어떻다? 다 잡히는 거예요. 웬만한 건. 이렇게 물만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정수기 같은 거, 그런 걸 사용을 할 때, 아니면 폐수 처리한다든가, 물만 순수한 물만 빠져나가는 거지. 이런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과 3개, 한회여과, 미세여과, 그다음에 역삼투 이 3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설명을 했고요. 요거에 따라서 나중에 문제 나오면 문제 잘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